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못다한 내용 중에서 우리 정보통신 나머지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통신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정보통신 중에서도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고요.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했고 그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 모바일 통신, 특히 5G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죠? 컴퓨터 네트워크, 원래는 디지털 통신을 사용하는 수단으로 컴퓨터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는데,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들은 이렇게 우리가 운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개인용 컴퓨터가 있으면 이 개인용 컴퓨터들을 이렇게 여러 대가 있으면 이 여러 대를 스위치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죠. 여러분들 집에서는 공유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죠? 공유기 또는 스위치. 뭐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업이라든가 컴퓨터가 여러 대 있으면 공유기를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게 되고,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개 안 되니까 공유기 형태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랑 스위치는 이 데이터 컴퓨터들을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기계 장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기 또는 스위치 같은 개념으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컴퓨터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집에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을 할 텐데,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려면은 제일 마지막에 라우터라 그래서 이 집 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망하고 연결해주는 이 대문을 우리가 라우터라고 하는데, 이 라우터를 통과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연결선이 있겠죠. 그죠? 인터넷 선이 있는데, 만약에 통신회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 통신회사를 통해서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집까지 연결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학교 같은 경우는 전산실에 이 라우터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KT랑 연결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해서 쓰는데, 그때 전산실 3층에 올라가시면 3층에 있는 전산실에 가시면 이 라우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KT랑 연결해 있어서, 그래서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우리가 그 데이터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TCP 프로토콜 모음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수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 즉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즉 모든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쓰는지, TCP, IP가 뭐고, 프로토콜이 뭐고, 네트워크들의 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역사예요. 인터넷이 왜 개발됐을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개발이 됐을까요? 이거는 컴퓨터의 시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컴퓨터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미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즉 전쟁 때문에 컴퓨터가 급격하게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 게 미소 냉전 시대입니다. 즉 미국과 소련이 주도권을 갖고 서로 이게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역사가 있는데, 인터넷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인터넷의 역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유튜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풀 버전은 tvn이나 티빙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그 중에서 좀 압축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재밌게 잘 보셨죠? 예, 동영상에서 나온 거를 보시면 왜 그 빅데이터 또는 또 인공지능 이런 걸 얘기할 때 인터넷이 왜 발전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인터넷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이 우리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의 발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넷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원자폭탄 투하로 이제 끝나게 되죠. 그죠? 리틀보이. 요즘 나오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런 영화들 보면 요거에 대한 개발 과정들이 잘 나와 있는 영화니까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주 시대를 향하게 됩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우주를 누가 할 거냐. 그러면서 미국은 스타워즈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957년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쐈어요. 스푸트니크 1호라는 위성을 먼저 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자기네들이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큰일 났죠.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쏴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영화 스토리가 나오는 게 우리 이전에 봤던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 그 스토리가 좀 나와 있죠. 그것도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이 대기권 밖에서 이제 공격을 해온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들이 이렇게 국방성들이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이 저장되는 게 파괴가 되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통신들이 서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한 곳이 파괴가 되면 한 곳으로는 데이터 전송이 막혀버립니다. 자, 이런 이제 방법을 썼어요. 옛날에는 이제 전화 방법을 썼는데 이런 서킷 스위칭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한계점. 그 다음에 직접 데이터를 연결해서 통신을 하던 시대에서는 한 곳이 파괴가 되면 다른 곳으로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연결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방연구소 그거의 이름을 따서 알파라고 부릅니다. 이 알파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 미 국방성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알파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알파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래서 알파넷이라고 처음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개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회선을 통한 데이터 전송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는 데이터 전송하려고 그러면 이런 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플로피 디스켓 얘기도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8인치, 뭐 5.25인치, 3.5인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고심 끝에 이제 새로운 그 방식을 써요. 그 방식에서 만들어진 게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 패킷 스위칭은 패킷을 이용해서 이제 교환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그러면서 69년도에 군용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알파넷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방용이죠. 대신에 이거를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이제 대학교와 연결해서 이제 군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대학으로 연결을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군용인데 왜 대학에서 했느냐? 아시다시피 우리 컴퓨터도 처음 만들어질 때 대학교 연구소에서 그거를 수주를 받아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고 77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알파넷을 우리가 보안 문제로 83년도에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서 군사용은 밀리넷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용으로 붙어진 네트워크를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넷의 개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모든 기관들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에 건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학교의 건물들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산실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컴퓨터로 쓸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무선으로 연결해서 컴퓨터를 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연결되어 있는 망. 그래서 우리 학교도 단독으로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트라넷이라고 불러요. 인트라넷. 학교 안에 있는 내부망. 근데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들을 인터넷으로 다 서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인터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기관들이 자체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해서 쓰는 커다란 하나의 네트워크망.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인터넷을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라고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인터네트워크의 그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밀리넷 말고 인터넷이라고 붙여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망을 왜 패킷 스위칭 망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 패킷 스위칭 망이 기존의 통신 수단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설명드리려면 이 패킷 스위칭망과 다른 방법을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 그죠? 이 전화는 서킷 스위칭망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전화를 하면은 051 이렇게 지역번호를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화국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전 전화국부터 시작해서 대구 전화국, 이렇게 큰 전화국들의 이런 망들이 있는데, 이런 망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됩니다. 여러분들이 번호를 눌러서 051 또는 031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뒤에 따따따따 또 따따따따 이렇게 누르면 미국에 부산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 집에 전화를 한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겠지만 이제 전화를 한다. 집으로 전화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기관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런 망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이렇게 사전에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신호가 가죠. 그래서 전화를 걸게 되면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051 딱 누르면 부산까지 가는구나. 그 다음에 지역 국번을 누르면 이게 어느 지역이구나. 그 다음에 번호를 누르면 누구한테 가는구나. 이렇게 정해지면서 신호가 또 갑니다. 번호를 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선이 결정이 돼요. 즉 회선이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회선이 딱 결정이 돼요. 그러면서 통화가 딱 시작이 돼요. 그쪽에서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회선은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나하고 내 친구하고 전화 회선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회선은 누구도 못 씁니다. 나만 써요. 나하고 이 친구만. 그래서 나하고 이 친구가 이 회선을 연결해서 쓰는 동안에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간당 비용으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1분을 썼다. 그러면 1분에 얼마에서 돈을 내고 요 회선을 내가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서킷 스위칭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선이 이미 딱 결정이 돼 있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걸 받는 순간에 이 회선이 하나가 딱 결정이 되면 이 회선이 안 바뀌겠죠. 계속 이 회선을 써야 돼요. 전화하는 동안에 계속 이 회선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선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화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무너졌어요. 여기가 무너졌어요. 전화국, 기지국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전송을 못하겠죠. 그죠? 이런 회선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 회선이 아니면 여기까지 전화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방식이 서킷 스위칭 방식입니다. 이미 회선을 다 정해놓고 이 라우터들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고 이 경로들이 다 결정이 돼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개발할 때는 패킷 스위칭망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패킷 스위칭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간에 노드 또는 라우터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로드들이 있는데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송을 하면 이 중간에 회선이 결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결정을 이미 해놓고 전화하는 순간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해서 보냅니다. B라는 곳에 주소를 해서 보내요. 야, 우리가 우편 시스템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편에서 물론 지금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 자, 부산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또는 전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산 누구 컴퓨터에다가 보내 하고 제가 주소를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내면 이 데이터를 쪼개요. 왜 쪼개냐면 한 번에 다 보내면 이 회선망을 쓰는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시에 보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는 단위를 우리가 패킷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패킷 스위칭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패킷을 쪼개서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면 얘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는 이쪽 패킷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가 바빠요. 갑자기 통신이 부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가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아, 일로 너무 많이 보내니까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얘가 또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죠. 왜냐하면 이 B에 대한 주소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를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얘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파괴가 되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전화선처럼 회선을 연결을 해서 동시에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만약에 파괴가 되면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지만 이 인터넷을 이용한 패킷 스위칭망은 이 중간중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이 데이터를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이 네트워크를 만든 배경 자체가 미소 냉전 시대에 의해서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데이터 전송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기존에 있는 서킷 스위칭망이 아닌 패킷 스위칭망을 개발해서 사용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TCP/IP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TCP/IP가 어떤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모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프로토콜이 뭐냐면 프로토콜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로 규약입니다. 규약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뭐냐면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겠다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전송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서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응용 계층에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내용인데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프로토콜은 서로 간에 규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간에 이제 똑같은 포맷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 내가 이렇게 해석할게 이걸 보내주는 거를 프로토콜인데 통신에서는 이런 프로토콜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존의 통신들은 이런 프로토콜을 쓰는데 인터넷은 요거보다는 조금 다른 프로토콜을 씁니다.
이 OSI 계층이 아닌 TCP/I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 TCP라는 말하고 요 IP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프로토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그 중간층을 형성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라 그래서 이더넷 카드 또 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를 이제 전송을 합니다. 데이터를 신호를 전송을 하는데 그 위에 IP가 있고요. 그 위에 TCP 계층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인터넷은 패킷 스위칭 망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즉 패킷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멀리 제가 이메일을 보낸다고 할 때 또는 SNS 메시지를 보낸다고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 층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보냅니다. 전송을 하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얘를 패킷을 쪼갭니다. 물론 패킷 단위가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라고 5개로 쪼갰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TCP/IP 위에서 내려왔던 이 데이터를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멀리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이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서 여기 보면 이런 계층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 시그널을 전송을 시켜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내주면 TCP라는 프로토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녕하세요라고 패킷을 쪼개고 거기에 뭐를 붙이냐면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도착지 주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고요. 중요한 거는 시퀀서 넘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시퀀서 넘버가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는 몇 번째냐면 5개 중에 얘가 첫 번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포함을 시켜서 보내줘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패킷을 쪼갰을 때 멀리 도착해서 이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패킷 스위칭 망은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패킷 스위칭 망을 보낼 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를 이쪽에 보낼 때 패킷으로 쪼개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속도에 따라서 얘가 먼저 갔을 수도 있어요. 얘가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또는 가다가 얘가 파괴가 됐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만 도착했어요. B3만 도착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쭉 보냅니다. 근데 얘가 0만 먼저 도착했어요. 0. 근데 얘가 0이 도착했으면 0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를 5개로 쪼개서 보낸다고 했으면 얘는 이 중에서 5개 중에 우리가 안녕이니까 2번째 메시지겠네요. 2번째 메시지가 지금 도착했으니 기다려주세요 라고 여기서 정해주게 됩니다. 자, 0이 도착했으니까 아직 안 온 것들이 4개가 더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오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다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조합을 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먼저 도착해서 먼저 보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5개가 다 오면 5개 순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 시퀀서 넘버, 즉 순서를 여기서 정해줘야 되니까 TCP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의 패킷의 번호를 램버링을 매겨서 얘가 인식을 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패킷 스위칭 망에서는 이 TCP가 없으면 안 돼요. 패킷을 쪼개서 보낸다는 말은 이 패킷의 순서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TCP라는 프로토콜에서 얘를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5개를 보냈는데 4개뿐이 안 왔어요. 그러면 에러 났네? 하나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줘야 되죠. 메시지를 또 얘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얘는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착했다라는 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도 얘한테 보내줍니다. 도착을 안 했으면. 그것도 TCP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TCP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패킷을 쪼갠다는 말은 TCP 프로토콜의 역할이 그 패킷 스위칭망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킷을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데이터 넘버링 해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도 붙여주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TCP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IP는 자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 데이터는 아는데 B가 주소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주소를 할 때 뭐 대한민국 서울시 뭐 이렇게 해서 주소를 불러줘야지만 우편이 도착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보낼 때는 이 메시지를 어디다 보내주느냐, 여기 안에다가 아까 전에 얘는 5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TCP에서 넘버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보내주세요 라고 IP 주소를 적어줍니다. IP 주소에서 얘는 어디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컴퓨터들은 자기 IP 주소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TCP, 패킷을 쪼개서 넘버링을 해주고 해야 되는 TCP의 프로토콜과 그 패킷에다가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서 멀리 보내줘서 각각의 패킷들을 다 같은 주소로 모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TCP IP라는 프로토콜이 패킷 스위칭망, 즉 인터넷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TCP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이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패킷 스위칭망의 핵심이 바로 TCP IP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데이터만 전송되는 게 아니고 또 음성도 대체가 되고 동영상도 가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러 디텍션 코드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TCP IP를 전송할 때 여기 보면 네트워크망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네트워크망이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 노드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는데 요 네트워크망들, 요 노드들, 노드라고 하고 또는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는 우리 집에서 출발하는 거를 라우터라고도 부르지만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다 전송을 시켜줘야 되죠.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라우터 또는 컴퓨터 노드 또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하면 이 위까지 안 올라가요. 얘는 몰라도 됩니다. 얘는 상관 안 하고요. IP만 봅니다. IP를 보고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네. IP 주소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계속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라우터들은 이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IP만 딱 보고 IP만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CP IP는 데이터를 중간에 하나의 데이터가 안 오더라도 또는 중간에 라우터가 이런 라우터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라우터들을 거쳐서 결국 목적지로 모든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현재는 모든 데이터 전송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이터만 주고받았다면 지금은 소리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 VOIP라 IP라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도 주고받고 다양하게 주고받고 인터넷 동영상도 보고 여러분 유튜브도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유튜브로 보낼 때 사람의 목소리와 영상은 사진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사진들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되겠죠. 물론 패킷으로 보내더라도 우리가 사진은 순서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버퍼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버퍼링이 뭐냐면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약간 기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막 작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스톱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버퍼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버퍼링이 뭐냐면 아직 그 다음 데이터가 도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도착해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1, 2, 3, 4, 5번이 와야 되는데 1번, 2번이 오고 4번, 5번이 왔는데 아직 3번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3번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그래서 얘를 버퍼링이라 그래서 얘를 잠깐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퍼링을 한 5초로 두면 5초 동안에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쏴주게 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이렇게 버퍼링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TCP/IP 프로토콜, 인터넷이 패킷 스위칭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워낙 이 통신 속도가 빨라서 요즘은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을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뭐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무선 통신으로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터넷의 개발 과정과 인터넷이 패킷 스위칭망이다. 그리고 패킷 스위칭망은 핵심은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한 핵심망이다 라는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